네, 신년 2020년 처음 행사로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 신년의 어떤 뜨거운 에너지와 함께 오늘 우리 영화로운 나날의 감독님, 배우님들 모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영화로운 나날의 이상덕 감독님, 조연철 배우님, 그리고 김하연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새해 첫 만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감독님, 배우님들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덕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영화로운 나날의 감독 이상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연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운 나날에서 영화를 맡은 조연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운 나라에서 아현 역할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월 2일 날 사실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본다는 건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뜻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신년을 영화로운 나날로 함께 좀 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보면서 이 연말연시나 보기 좋다. 굉장히 좀 뭐랄까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하루를 뭔가 정리하는 느낌도 들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작품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도 받았고 또 나우주연상도 받았고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영화라는 인물이 이제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그 어떤 단초,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을지 감독님 머릿속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됐나요? 전작을 이제 찍고 개봉하고 나서 다음 거를 좀 빨리 써야 된다는 좀 강박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글 쓰는 게 죽는 것보다 싫어하고 제목처럼. 네, 네. 싫어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맨 처음 장편 시나리오를 써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들춰보고 거기서의 어떤 몇 가지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서 쭉 써내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영화로운 나날 시나리오는 이제 주인공 이름 영화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얘기긴 한데 조금 다른 류의 얘기였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시나리오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파생된 게 전작과 이번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전반적으로 첫 시나리오를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현철 선배랑 나영 배우님 그리고 나머지 배우님들 만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졌던 것 같아요. 네. 영화라는 이름도 현철 선배 만나면서 바뀌었고, 아, 네, 그렇게 해서 네, 오랜 시간 조금 했다가 그다음 쭉 찍었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화라는 이름을 왜 조연철 배우를 보고 영화라는 이름을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현철 선배를 만나고 영화가 된 건 아니고 영화가 있었고 거기 현철 선배가 들어온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처음에는 제가 되게 그렇게 도식화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되게 어떤 두 가지 의미도 있고 매체 영화도 있고 영화라는 인물의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렇게 도식화를 했다가 나중에 배우분들 만나면서 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둘 만나는 영화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 영화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캐릭터 자체는 현재 선배가 더 이렇게 좀 풍부하게 입체적으로 좀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연철 배우님이 연기하신 영화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영화적이면서 굉장히 비영화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짜 실제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도 너무 맞는 영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역시 조연철 배우님의 그
숨결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조은철 배우님은 근데 이 작품에서 영화라는 인물 오케이 하시면서 좀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 캐릭터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뭐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안 했고 네. 아무 생각 없이 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저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게 현실인지 판타지인지 공간이 안 가는 상황이 많았는데 뭐 근데 애초에 든 생각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했어요. 그냥 네. 네. 특히 조은철 배우님 이 영화의 연애씬, 멜로씬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애씬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연애하시던 방식대로 아니요. 써 있는 대로 하고 근데 뭐 네. 아연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연 배우님께 마이크를 돌려야 되겠군요. 일단 그리고 아연 배우님도 이 작품 저는 일단 본인의 이름과 캐릭터 이름이 같다라는 거는 배우에게도 그 캐릭터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내 이름과 같은 캐릭터를 만나신 거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상덕 감독님하고는 워낙 두 분이 이전에부터도 연이 있으셨던 걸로 들었는데 이 작품은 내가 꼭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 먹은 아연 배우님만의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영화 속 이름이랑 같은 거는 감독님의 아이디어였고 제가 아무래도 첫 연기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더 넣고 싶었어서 감독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저같이 감독님도 계속 아연 씨 실제 아연 씨 같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편하게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첫 영화 네. 첫 영화 이상국 감독님과 함께 감독님 근데 왜 이렇게 깊은 제가 영광이어서. 너무 영광이라서 네. 아니요 우선 이 영화 만드신다고 들었을 때 들었을 때가 제가 직접적으로 하여튼 듣진 않았고 이제 제작하신다고 들었어서 그냥 연락해서 제가 먼저 밥을 먹자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서로의 기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제가 먼저 연락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감독님은 또 감독님이 먼저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첫 영화를 상덕 감독님이랑 같이 찍고 싶었었고 첫 뮤직비디오도 감독님이랑 처음 찍었었고 네. 그래서 뭔가 영화도 감독님이랑 처음 찍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연락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감독님의 영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우들의 약간 도전 욕구를 불태우는 시나리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를 볼 때 되게 비전형적이고 그 캐릭터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방식으로 잘 아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배우들한테는 좀 도전 욕구를 불타게 만드는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도전 욕구인지는 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제 배우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네.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나서 첫 번째 미팅을 하셨을 때 했을 때요. 네. 그 세 분을 제가 영화처럼 하루에 다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경 배우님, 그다음 서영화 선배님, 성포 선배를 그렇게 하루에 다 만났는데 되게
그 오히려 스태프들은 되게 힘들어했어요. 이게 과연 판타지나 현실이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뭐 이렇게 현실적인 거를 많이 고민해 주시니까 네. 되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배우분들은 되게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읽었다고 했고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런 거랑 그다음 영화와의 관계 그냥 되게 심플하게 되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세 분 다 똑같이. 그래서 뭔가 도전 욕구가 있다는 거는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편하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대사도 워낙 많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 말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진짜 대사가 많죠. 네, 대사 엄청 많죠. 대사 진짜 제가 구강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사가 워낙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현철 배우님께서 또 대사량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약간 궁금했어요. 저 많은 대사량을 정말 다 외워서 하시는 건지 약간의 애드리브가 섞여 있는 건지 게다가 이 어떤 어조라든지 호흡 같은 것들 특히 현철 배우님 굉장히 좀 독특한 자신만의 인장이 있으셔서 저 대사들은 애드리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긴 했는데 어떠십니까? 현철 배우님. 기억이 가물가물. 애들이 별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없었고 네. 거의 다 대사대로 했었고 리허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싸우는 장면을 리허설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이 그 슛을 가기 직전까지도 좀 많이 틀려가지고 대사를요? 감독님이 네. 대사 안 외워놨냐고. 아니, 사실 안 외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봐요 자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시는구나 지금 바쁘시구나 이랬는데 네. 계속 시나리오를 그 핸드폰으로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이다 이랬는데 자꾸 형안 외운 거 아니에요? 안 외웠대요. 되게 당당히 안 외웠다고. 근데 또 막상 슛 들어가면 너무 잘하니까 네, 재능이란 이런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힘들었대 행복했다는 것 같아요. 진심이 막 아니, 튀어나오는. 제가 지금 너무 10년이나 기분이 좀 이렇게 돼서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네. 현철 배우님 뭔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없습니다. 안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막상 가서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안 외웠어요. 찍기 전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현장에서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아연 배우님은 어떠셨을지. 저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보고 있길래 외우고 있나 보다. 근데 뭐 또 슛 들어가면 너무 뭐 잘하시니까 네. 뭐 그냥 잘하시는구나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철 배우님이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대사를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아연 배우님의 이 아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종종 보여주는 모습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전에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봤던 아연 배우님의 모습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얼굴 같은 것들 영화에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아연 배우님의 팬들도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소중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연 배우님이 연기하시면서 첫 영화라고 계속 강조하시지만 첫 영화라는 생각은 사실 아무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재밌었던 순간들 몇 개만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저는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의 모습들은 다 정말 화려했고 다 완전히 세팅된 모습들이 다 있었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 그냥 들었던 생각은 그런 예쁘게 치장한 모습은 보여줄 만큼 보여준 것 같은 네. 느낌이었어서 여기서도 뭔가 예쁜 척을 하고 뭔가 각을 잡고 있으면 각을 잡는다. 그렇죠. 모두 자기 각을 잡고 있으면 네. 그게 조금 더 이질감 들고 촌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좀 더 내추럴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화면에 뭐 어떤 얼굴이 나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저도 현장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모니터 하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제 눈에도 보이고 네. 너무 제 자랑 같나요? 아니 더 많이 해주셔도 돼요. 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촬영하는 매 순간이 다 너무 새로웠고 네. 신기했고 재밌었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배우님들의 본격적인 자랑을 감독님께 좀 신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감독님. 이 두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 캐릭터가 되게 좀 어색했겠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찰떡이었어. 특히 영화는 뭐 조연철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캐릭터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우연한 만남들 그리고 그 순간에 계속 소위 말해 공백이 계속 뜨는 어떤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이어지는 그 순간들에 대한 이런 순간을 만나는 캐릭터는 조연철 배우님에게 너무 탁월하게 맞았고 또 김하연 배우님이 연기하신 아연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중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여자친구가 맞아? 라는 생각을 혹시 아연이도 판타지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배우들을 캐스팅해야겠다 결심한 이유 같은 것들 왜 이 배우들이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뭐 소영화 배우님이나 서석호 배우님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일단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이고 선배님들이고 네, 꼭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아, 싶었던 분들인데 네, 어떻게 딱 시나리오가 가자마자 좋게 봐주셔가지고 같이 했던 것 같고 너무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모니터 보면 즐겁고 편집하면서도 즐겁고 네. 네, 그렇고요. 두 배우에 대해서 연초잖아요. 그렇죠. 네, 연초에. 근데 현철 선배는 제가 진짜 원래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뭔가를 하더라도 재밌는 걸 좀 해보고 싶고 좀 남는 걸 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뮤직비디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연이 닿아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로 이제 뭔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제가 좀 연출적으로도 좀 기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연출도 네.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어떤 배우보다는 연출 쪽으로 뭔가 제가 더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라는 역할을 하고 나서 굉장히 현장에서 아까 그런 모습 때문에 역시 재능충이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할 때 아무튼 좀 놀랐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호흡 같은 것들이. 네. 그래서 되게 편집 기사님이랑 되게 즐겁게 같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연 배우님은 이제 리허설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 환경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되게 유연하게 본인 얘기와 본인 의견과 그런 것들을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 하는 배우가 아닌 것처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네. 또 하나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독님 네. 전작도 그렇고 네. 이렇게 여배우들을 화면에 담으실 때 네. 감독님의 어떤 즐거움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배우들을 담으실 때 특히 조금 새롭다 그럴까요? 지금까지 다른 영화들에서 그 배우를 봤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할 때 대부분 독립영화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미지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를테면 태경 배우님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진중한 연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네. 그런 영화들이 되게 태경 배우님의 어떤 그런 그 힘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태경 배우님이 조금 유쾌하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되게 재미있으신 거예요. 대사나 대화 같은 것들이. 네.
그렇고 그 전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고 같이 조금 기억하고 싶었던 게 저한테 첫 번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라는 역할이랑 아연이랑 역할도 조금 좀 젊고 좀 새로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것만 여쭤봤고요. 아무래도 영화 보시면서 그 순간순간들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직접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거고요. 굉장히 예쁜 굿즈가 있더라고요. 시가렛 케이스인데 이렇게 종이 박스로 되어 있는 영화로운 나날만의 시가렛 케이스고요. 꼭 시가렛을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쁜 이렇게 굿즈로 여러분들께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 관객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선물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손 들어 주신 관객분 여기 맨 앞줄에 한 분 먼저 계셔서 여기 네, 어떤 분께 질문하고 싶으세요? 감독님이랑 배우님께 하고 싶은데 전 영화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아, 네네. 최근에 SNS 보니까 도쿄에서 상영을 하고 관객들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외 관객을 만나보신 소감이나 아니면 다녀오신 이야기 같은 거 반응 같은 거. 해외 관객들은 또 한국 관객들이랑 보고 났을 때 약간 좋아하는 지점이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떠셨어요, 감독님? 일단 현철 선배 팬이 엄청 많아요. 그게 진짜 네. 일단 놀랍고요. 왜 놀라시는 겁니까? 그 놀랍다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 자주 뵙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네. 관객분들 이렇게 되게 그런 기분이었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네. 와서 막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일단 현철 선배 팬이 진짜 많고요. 네. 그리고 일본 관객분들은 이렇게 소감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뭐 귀엽게 봐주신 것 같고 따뜻하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관객분들 일본 관객들의 소감 중에 조금 기억나는 소감 같은 거 있으세요? 그 프로그래머 하시던 분이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싸웠었는데 이 영화 보고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셨어요. 저희 영화 보면 그래서 저 정도면 됐다라고 저는 서로 생각했어요. 성공했다. 약간 이렇게. 그렇군요. 네. 네. 자, 현철 배우님은 해외에서 해외 관객들을 만나신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잠깐 있다 와가지고 네. 반응 같은 거는 못 봤고요. 아니 현철 배우님의 팬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아니요. 근데 그런 걱정은 있었어요. 제 그 한국말로 하는 호흡이나 네. 뉘앙스 같은 거를 뭐 한국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 재밌게 볼까 하는 걱정은 있었죠. 네. 근데 재밌게 보신 거잖아요, 관객들이. 네, 그 무대 인사만 하고 빨리 또 가셨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후기에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그런 차이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감을 잘 못 잡으니까 근데 뭐 웃어야 될 포인트들에서 같이 좀 웃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네. 호흡은 사실 우리도 해외 영화 볼 때 영화의 뭐 그 대사를 다 알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흐름이나 호흡, 감정은 충분히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은 충분히 관객들을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해외? 저는 네. 다른 한국에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셨어요? 못 갔었었는데 네. 네, 그냥 전에 들었을 때 행복했다고 전에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서 행복하셨다. 네, 그냥 이래저래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번에는 세 번째 줄에 계신 남성 관객분이 손 번쩍 들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영화
같습니다. 우선은 영화를 보다 보니까 로드무비 같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이랑 마지막에는 밑에서 위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또 중간에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촬영 장소를 정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로케이션 얘기를 여쭤보셨는데 감독님. 일단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한국에서라면 불가능한 로케이션이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무국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상영분도 그랬겠지만 제가 바닷가를 양양에서 찍었는데 네. 그 터미널 그 장면에서 제가 한글을 다 지웠거든요. 그리고 간판도 걸을 때 다 한글을 최대한 안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판타지적이고 네. 더 그렇게 마법처럼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있던 구조들을 아마 이제 제작부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약간 현실적인 걸로 최대한 많이 맞췄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연이랑 영화가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거실이랑 방이 이렇게 한 번에 보이는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방이었는데 미술 감독님이 정말 엄청난 공을 들이셔가지고 세팅을 하셨고, 저는 거기서 조금 아연의 취향이 더 드러나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 거기 장면은 네. 둘이서 걷는 장면에서부터 집까지 다 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엄청난 그 대부호가 사시는 집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했었고, 바닷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양이었고, 그리고 아까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저희도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헤어지는 장면에서 언제나 영화가 앞으로 오고 만났던 사람들은 뒤에 있거든요. 그게 영화가 계속 앞으로 시간을 쓴다는 의미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억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뒀고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다 측으로 가고, 그리고 영화가 처음으로 어떤 노선을 바꾸는 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새벽에 쫓겨났다가 네.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방향들은 조금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게 잘 느껴지면 더 마법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손을 번쩍 드세요. 예, 들어주셔서요. 네, 마이크 하겠습니다. 이상덕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감독님 그 작품 중에 여자들이라는 작품도 봤고 이번에 두 번째로 봤는데 감독님 작품을 보면서 약간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 중에 남자 주인공은 좀 소극적인데 슬럼프를 겪고 있는 그런 주인공인데 그 주변에 같이 나오는 여주인공들은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감독님의 모습을 투영하신 건지 궁금해서. 네, 감독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일단 그거는 제 어떤 뭔가 개인적인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굉장히 뭔가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취향이 완벽하며 이상하네. 그건 아니고. 근데 제가 어떤 아내한테 영향을 좀 받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찍 되게 연애를 시작했었는데 아내랑 제가 아무것도 취향이 없었던 정말 그런 무지의 어떤 사람이 그 취향이 되게 뚜렷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 스스로 되게 변했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전작과 이번 작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지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통해서 좀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기 스스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때 현철 선배랑도 얘기했었던 건데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영화는 또 똑같은 실수를 아마 할 거예요. 네.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거고 아연한테 또 실수를 할 거고 크게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조금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시작점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저를 많이 넣어서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근데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예, 특별히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서 관객분이 손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서 굉장히 좋네요. 영화 제목도 당연히 처음부터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로 온 날 제목이 신의 한 수인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데 네. 원래 이전 후보였던 제목들이 궁금하고 아연 배우님한테 여쭙자면 이게 첫 영화인데 정말 연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봤는데 혹시 그 인생 영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를 그 인생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의 약간 취향이나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연 배우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아니 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감독님. 영화가 아니고 원래 주인공 남자 이름은 뭐였어요?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분들 이름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없었고요. 무제 뭐 이랬던 것 같고. 네. 제목도 저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영화로운 나날과 필름 어드벤처가 너무 저도 마음에 드는데 그때는 그런 제목과 이름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고. 근데 달랐던 건 두 번째 글이 안 써지는 어떤 작가? 처음에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거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덜어내고 좀 장가지들을 다 치고 그냥 감정 위주로 가는 어떤 그런 영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배우님. 저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기도 해서 인생 영화가 되게 많아요. 영화가 근데 좀 비슷한 느낌의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남자 주인공도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네, 글을 쓰면서 글을 쓰는 대로 이제 여자친구가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좀 더 판타지적이긴 하지만 그 영화를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갑자기 문득 질문이 들었는데 아까 이 영화라는 인물 자체가 감독님 생각하신 어떤 진짜 영화라는 매체라는 의미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영화라는 인물과 영화라는 이 매체 사이에서 분명 어떤 상징적으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영화라는 매체만의 특성이나 특질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뭔지 조금 듣고 싶었고,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 이제 GV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감독님, 그러니까 영화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GV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독님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매체 영화는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우선 저는 그냥 어떤 한 삶에서 그냥 이런 일상에서 잠깐 일어나는 순간들이 꼭 이런 판타지적인 순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순간들에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억 같은 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영화가 했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매체로서의 영화. 저도 그런 영화를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관객분들에게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기억을 조금 스스로가 살아왔던 삶 중에서의 단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느낀 건데 그게 좀 덜 외롭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GV 할 때 말씀드리는데 관객 여러분들이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날 GV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영화는 되게 힘들어했고 그러니까요. 일단 감독님이 안 오셔가지고 되게 네. 힘들어했고 빨리 집에 가서 아연이랑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집으로 가는 영화의 표정이 정말 지쳐 있어서. 네. 근데 나중에 그 단편에 나온 얘기는 꼭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아, 네. 네, 써놓은 게 있었는데 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작품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 뒤쪽에
관객분.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궁금했던 게 영화가 계속 영화에서 귀여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라는 대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말을 영화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영화에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연이랑 싸운 이유도 자기가 말한 것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싸운 거고, 근데 마지막에 영화가 오늘 하루 내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영화는 원래 뭐가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루를 통해 자신이 확장돼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건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별개의 의미인 건지, 뭐 영화의 마음이 확장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배우님께도 잠깐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감독님께도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연철 배우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하시고. 먼저 네, 먼저 해주시면 네, 힘들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렇게 봐주시고 느끼셨으면 정말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영화는 그래도 아연이랑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중요하다는 게 뭔지를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영화가 지금 그런 거를 좀 잘 못 보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하다는 거는 영화한테 중요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아연한테 중요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해옥과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좀 잊고 있었던 시기에 어떤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상대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영화는 밖을 다니다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련의 여러 가지 자기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나 자기가 했던 어떤 말들, 그리고 내 눈에 비친 저 사람, 저 사람 눈에 비치는 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연한테 돌아갈 때 그 장면을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정말로 멋지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연한테 보내는 편지에.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치고 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조금 약간 멋을 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한데 그게 되게 영화의 마음이고 좀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가 분명히 영화한테는 되게 특별한 날일 거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조금 특별한 하루를 보냈고 그게 영화 같은 날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도식 같은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보셨을 때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현철 배우님, 영화는 무엇이 확장된 걸까요? 왜냐면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어땠어? 이거는 되게 일상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흔히 하는. 그런데 아마 평생 누구한테 오늘 어땠어?라고 물어봤을 때 평생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 대사였어요. 내가 확장된 것 같아라는 말을 아마 현실 세계에서 못 들어보지 않을까? 영화 속에서이기 때문에 영화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님도 그 대사 좀 많이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떠셨어요? 확장됐다. 그냥 좀 그때는 단편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고, 사실 아직까지도 뭐가 확장된 건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글쎄 뭐가 확장됐을까요? 그냥 좀 주변을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뭐 배우님께서 되게 조금조금 얘기해 주시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라 생각이 드는 게 주변을 둘러본다라는 게 되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하는 일 같지만 사실 그걸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고 유현철 선배도 지금 사실 뭐 제가 옆에서 지내온 시간들에서 느끼는 거는 네. 엄청 많은 생각과 음.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그렇게 한마디인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해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이어서. 네. 진심입니다. 저는. 저는 하나만 제가 중간에 끼워서 질문을 하자면 두 이제 현철 배우가 연기하신 영화와 그 다음에 아연이가 이제 마지막에 방에서 이제 거실에 이렇게 있다가 방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도 만지작거리면서 둘이 하는 일상적인 대화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보면서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만든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배우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장면을 촬영하실 때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면을 또 보실 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아연 배우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그 영화에서 오늘 어땠어라고 물어보고 뭐였지? 어디까지 확장된 된 것 것 같아 같았어. 하고 그 뒤는 다 애드립이었어. 네. 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도 뭔가 저는 촬영하면서 아직까지도 현철 오빠 잘 모르겠거든요. 네. 역시나 그때 이제 연기를 할 때도 어떤 대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떤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들을 네.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도 되게 재밌었고 그 장면을 볼 때도 어쨌든 영화의 끝의 장면이니까 되게 되게 예뻐 보였었어요. 되게 저게 난데도 저 상황이 되게 부럽다 네, 생각이 맞아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게 사실 되게 쉬워 보이면서도 남자친구랑 저렇게 저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 이건 아니고 하여튼 되게 예뻤어요. 저는 그 장면이. 그 아연이 대사 중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힘들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아 이런 대사도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의미도 아마 아연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에너지를 뭔가 쓰게 되고 그리고 많은 걸 되게 깨달아야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많이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맞춰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철 배우님은 그 마지막 장면, 대화 장면에 애드리브 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변화구를 마구마구 던지셔서 포스를 엄청 힘들게 하신 건 아닐지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씨랑 연기하면서 부끄러워해가지고 그 장면에서도 제가 보면 부끄러워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게 거의 마지막이었지. 그 장면 하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간 연기하면서 쌓였던 기간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간 쌓였던 것들이 쌓여서 그 장면에서 그런 애들이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고 뭐라 그래야 되죠?
사실 연기할 때는 그 장면 자체에 배우가 몰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외부적인 상황이 정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잘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면서 좀 제 네. 개인적인 경우에는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장면은 사실 감독님께서도 되게 배려하는 촬영 카메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 앵글 자체가 보면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열린 문틈 사이로 이제 밖에서 카메라가 좀 약간은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좀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되게 조근조근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걸 되게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런 줄이었는데 그 장면 감독님께서 좀 마지막 장면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마지막 장면은 그 저희가 아연과 영화의 장면 시퀀스들은 순서대로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날에 마지막 이제 컷이 되는 건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그 구조의 집이 이제 생겼는데 그 현관과 방이 보이는 곳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둘이 그리고 태호까지 해서 이 세 명이 되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둘의 이야기들도 뭐 이렇게 그 소곤소곤 조곤조곤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찍을 때 보면 각은 거기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카메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들은 거기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힘든 상황에서 다들 집중력을 이렇게 내서 잘했고 태호도 되게 네. 연기를 잘해서 두 분을 되게 좋아해요 태호가.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약간 네. 트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아니, 저희 팬님이라든지. 전혀 그런 거 안 했어요. 아. 네, 전혀 안 했고 네. 그냥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자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 반려묘거든요. 그래서 네. 저랑 같이 그 공간에서 며칠 동안 같이 좀 지내고 그래서 좀 공간에 익숙해지고 워낙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긴 한데 그 순간에 그렇게 툭툭 알아서 다 가서 안기고. 네, 세상에. 대단해요. 네, 대단해서 네. 아무튼 그 장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편집실에서도 많은 테이크를 보다가 네. 그 장면이 그냥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기야 두 분이 대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NG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래서 제가 고르기만 했으면 됐었는데 그 느낌이 제가 느끼는 건 좀 관객분들한테도 제일 잘 느끼는 컷을 최대한 고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배우 자랑을 하시는 와중에 가장 태호에 대한 자랑이 이렇게 역시 네. 그 애드리브 대사라고 했는데 사실 감독님 영화의 대사들이 되게 애드리브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대사는 애드리브를 맡기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감독님? 뭐 많은 감독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약간 컷하기 애매한 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좀 더 둘을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그 대사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오늘 네. 어땠어랑 그다음 확장된 것 같아 거기까지고 그 뒤는 그냥 저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고 둘이 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였어서 그냥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건. 네, 감사합니다. 벌써 준비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딱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혹시 질문 하고 싶은 관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하겠습니다. 네, 번쩍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대사가 되게 와닿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연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전에 와서 봤으면 참 좋았겠다. 헤어지지 않고 그래서 뭔가 되게 그런 말들이 와닿았는데 이제 현철 배우님이나 아연 배우님이 시나리오 선택하실 때나 아니면 찍을 때 가장 좋았던 장면이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해요. 콕 하나 찝어주시자면 아연 배우님이 콕
장면이나 순간을 하나 콕 집어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뭔가 일상적인 부분에선 같이 이제 별자리 보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런 게 되게 좋았었고, 또 같이 떡볶이 먹는 씬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소소하고 저렇게 오래 사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아연 배우님께서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우리 현철 배우님은요? 저는 그냥 그 쫓겨날 때, 방에서 쫓겨날 때 네.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장면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아연 씨도 잘하셨고 웃기고 그래서 재밌었고, 그네에 앉아서 그 얘기에, 그러니까 영화가 척을 하는 건데 네. 그 장면도 찍고 나서 봤는데 이게 말이 될까, 설득이 될까 싶었는데 감독님이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으셨고, 우리 감독님께서도 좀 짚어주시죠. 하나만 꼭 집어주신다면 어떤 순간, 어떤 대사 있을까요? 사실 저한테는 되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저한테는 다 한 컷 한 컷 네. 했는데,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혼철 선배 얘기했던 그 지연한테 처음으로 네. 이게 뭔가 판타지 시작이죠.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이 저도 두근두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싸우는 장면이랑 돌아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되게 잘 찍어야 된다는 되게 생각이 있어서 그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영화가 더 영화다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면서 좀 관객 여러분들도 이 대답들을 듣고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조금 더 영화답게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세 분, 신년 인사 겸 관객과의 대화 마치는 끝인사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연 배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새해 시작부터 이렇게 저희 영화 추운 날인데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GV 이게 마지막 스케줄이죠? 한 번 더 네.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아연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조현철 배우님. 하실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 올 한 해 현철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 25% 정도 오늘 쓰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질문이 한 번 더 있다고요? 또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정말 이런 말 진짜 못하시는데. 그렇죠. 예, 네, 28% 정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예, N차를 하시고 싶으셔도 하시기 되게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영화로운 나날 진짜 제목이 너무 좋은 게요. 영화를 보고 나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적어놨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하루가 나에게 되게 영화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는.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덜 외로운 한 해가 이 영화로운 나날과 함께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감독님, 배우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